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 대표팀이 기적적으로 12년 만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16강 진출 가능성이 9%,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가능성의 퍼센트였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우리 태극전사들이 강한 정신력과 투혼을 발휘해서 포르투갈을 누르고 2대1 승리를 거두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축구 모른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H조 조편성이 됐을 때 가나를 첫 승에 조금 승리의 목표로 삼았고,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마지막 경기니까 물론 이제 지겠다는 생각은 그렇죠. 아니더라도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기고 싶었던 가나에 지고 또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래서 축구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의 승리를 했었고, 이번에 또 포르투갈의 승리를 했고, 또 라이벌인 일본도 독일, 스페인의 승리를 거두는 등, 또 사우디도 아르헨티나에 이겼죠. 한 그 조의 최강팀이 있다 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또 준비를 잘 해서 경기에 임한다면은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러시아 대회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몸으로 느꼈고,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이제 생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번 대회에 걸쳐서 보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앞으로는 월드컵 조편성할 때 강팀 피하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조편할 때 뭐 긴장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나 들어와라. 그렇죠.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어떤 상대를 만나든 그것을 오늘 우리 또 선수들이 잘 보여줬습니다. 피파의 이제 공식 계정에서도, 월드컵 공식 계정에서도 이 H조 최종 순위를 공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 선수의 이제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호날두 선수를 어렸을 때, 아주 예전에죠. 그때 우상을 그렇죠. 한번기도 했었잖아요. 네. 비슷한 면도 있고. 네, 뭐 최근에는 아닌 것처럼 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 입장으로는 본인이 또 롤 모델, 또 등번호도 7번인 이유가 그 호날두 선수의 그 7번을 또 연상을 하잖아요. 그만큼 본인으로서는 동경했던 존재와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더욱더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뭐 보셨다시피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주인공이자 승자는 손흥민 선수였다. 호날두와의 맞대결에서 확실한 판정수를 거뒀다. 네, 호날두 선수는 우리 또 과거에 3년 전 노쇼 사건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는데, 그 본인도 그걸 한국의 미안한 감정이 컸었는지 이렇게 보온의 어시스트와 함께 굉장히 한국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 깊이 있고 이제 전문적인 분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대표팀이 물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화를 이뤘지만 개최국이라는 또 이점을 우리가 누렸던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그 당시에 이제 16강 진출을 이뤘던 멤버인 김재성 이제 전 대표 선수, 현 인천 유나이티드 코치의 관전평 저희가 계속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준비가 됐죠? 네, 경기가 끝난 직후에 김재성 코치와 전화 연결을 해서 오늘 경기에 대한, 포르투갈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김재성 코치와 나눈 인터뷰 내용 가감없이 풀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16강에 기적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먼저 경기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6강 진출을 이뤄낸 후배들이 굉장히 대견스럽고, 또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높여주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대한민국이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던 전술적인 부분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다음이 계속 기대가 되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9%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불가능해 보였던 가능성인데, 이것이 현실이 된 원동력을 꼽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멘탈적인 부분에서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축구는 전술 전략이 승패에 큰 역할을 차지를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더 큰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일단 2차전에서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이고 정신적으로 회복이 된 상태에서 오늘 이러한 결과를 만든 부분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이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전 우루과이전에 이재성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호평이었지만 가나전에는 결장을 했고 오늘 다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이 이재성 선수의 선발 기용이 대표팀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공격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역할을 오늘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수비를 할 때 조규성 선수가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오고 그 뒤에 공간을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내리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고, 또 하나는 미드필더 싸움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다시 볼을 빼앗아 공격으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원래 이정성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였고, 또 수비적인 역할은 상대 윙백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숫자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내려서서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가나전에서 교체 출전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선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이 선수 기용 변화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나요? 팀에서 공격적인 부분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하나의 확실한 어떤 공격 옵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전 두 경기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왼쪽 오른쪽 뭐 중앙 오가면서 미드필더 싸움 적극적으로 잘 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오프 더블 상황에서 킥의 어떤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보여주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던 부분들, 또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몰리는 수비를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좀 분배시키는 역할도 해줬기 때문에 이전보다 박스 부근에서 손흥민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하는 장면들을 저희는 좀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강인 선수의 약점이라고 우리가 평가했던 수비적인 부분을 오늘은 굉장히 잘 해줬고, 또 상대가 쉽게 올라오지 못하게 적절한 압박을 잘 해줬기 때문에 뒷선에서의 어떤 수비 부담도 저는 덜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데요. 사실 경기 전에 김민재 선수의 결장으로 인해서 수비 불안에 우려가 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크게 어떤 김민재 선수의 부재를 확인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권경원 선수도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주는 모습은 원래 이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였고, 또 김영권 선수와의 어떤 커버 능력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일선의 공격 선수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수비를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도 문제없이 조직적인 수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민재 선수의 결장이 크게 느껴졌던 부분은 물론 오늘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왔지만 그 외에도 세트피스 기회가 저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어떤 신장적인 부분이 그 공격 능력에 가담이 됐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토너먼트 경기에 앞으로 있는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더욱더 이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땐 저는 충분히 더 높은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는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 투혼을 보여준 경기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도 한번 평가해 주시죠. 몇 장면에서 플레이의 답답함을 스스로 받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하지만 뭐 오늘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황희찬 선수의 득점을 돕기 위해 한 60m 이상을 치고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이 플레이가 그냥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부상 회복 후 오늘 첫 경기를 뛰었고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투입 효과 어떻게 보셨나요? 짧은 시간에 황희찬 선수의 장점이 굉장히 잘 보여진 경기였고, 어떤 교체 선수의 역할을 저는 120%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또 결과까지도 오늘 바꿔야 하는 교체 선수의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잘 해줬으니까 저는 120%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강 진출을 해냈지만 선수들이 많이 지쳐 보였는데요. 체력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남은 3, 4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는 사실 경기를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체력 회복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선수들이 긍정적인 상태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고, 말씀하셨듯이 짧은 시간이지만 육체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조금의 부상 선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컨디션이 돌아오길 저도 기대하고 다음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12년 전 김 코치님께서 남아공 월드컵 16강의 주역으로 활약을 하셨지만 당시 대표팀이 16강에서 멈췄는데요. 당시 무엇이 부족했고 이번에 후배들에게 조언을 남긴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어렵게 지금 16강 진출을 했는데, 저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뭐 저희도 그렇지 않았었고 일단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지금 팀으로서 경기를 펼치고 있으니까 뭐 후회 없이 싸우고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결국 뭐 결과를 못 가져오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싸우고 또 결과까지도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임해주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6강 상대로 브라질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브라질을 만난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해야 할까요? 저희가 단판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약자가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기들을 뭐 이전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전술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정지된 상황에서 퀄리티 있는 킥 이후에 약속된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수비 간격을 컴팩트하게 유지를 하고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지금 카운터 어택으로 득점을 노리는 어떤 준비를 잘 한다고 하면 뭐 정말 강한 브라질이지만 또 브라질 팀을 상대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고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역시 김재성 코치도 조금 조심스럽게 이강인 선수를 이제 선발 출전시켜보면 어떻겠냐고 네,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됐고 또 효과가 좋았잖아요. 지난 1, 2차전 우루과이 가나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기대보다는 좀 부진한 미흡했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그 원하던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상 여파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영향 등을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은 상대 팀들은 한국을 상대할 때 있어서 손흥민을 수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비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고립이 되고 그래서 본인이 플레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포르투갈전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이제 포르투갈 선수들이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옴으로써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되는 수비가 분산이 됐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 운영 전술적인 면에서 지난 두 경기와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있음으로써 수비가 분산되고 상대 수비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공간이 발생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전 경기와 다르게 수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더욱더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이전 경기와 다르게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결승골 장면이었던 황희찬 선수의 골을 도왔던 장면도 손흥민 선수의 그 60m 드리블 이제 그런 것이 다 그 수비가 이전 경기에 비해서 좀 덜 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전술적으로 효과를 받고 김재성 코치가 그 부분을 오늘 경기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짚었습니다. 결국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에이스에 이제 증명을 했고 또 사실은 결승골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빠진 이후였지만 이강인 선수가 빠졌을 때 들어온 황희찬 선수가 또 말씀드린 그렇죠. 선발 출전했던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해주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제 대회 초반에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못 나왔던 부분들 아무래도 대표팀에 적응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최고의 실력을 보이지 못했을 뿐이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강인 선수의 선발 적응력이나 황희찬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았다면 솔직히 뭐 우루과이나 가나도 뭐 못 이길 상황이 아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오늘 경기에 후반에 교체 출전했지만 정상적인 100% 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가정이지만 황희찬 선수가 부상 없이 우루과이전부터 선발로 뛰었다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황희찬 선수의 그런 돌파 능력으로 상대를 더욱더 흔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조커로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 이것은 우리가 가나전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그런 부분이 더욱더 시너지가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도 더욱더 본인이 하고 싶은 플레이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앞으로는 이제 몸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황희찬, 손흥민, 조규성에 이강인까지 들어가면 정말 다르잖아요. 높이가 좋은 조규성, 폭발력이 있는 황희찬 그리고 노련하면서 슈팅력이 좋은 손흥민에다가 왼발킥에다가 스루 패스가 그렇죠. 좋은 이강인이라면 우리의 공격력이 이제 월드컵에서 충분히 지금까지는 이제 빈공이라는 얘기 들었지만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아직 뭐 저희가 현 시점 녹화 기준으로는 16강전의 상대가 결정이 안 됐지만 뭐 큰 이변이 아니면 이제 브라질을 만날 거거든요. 네. 한국 시간으로 12월 6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게 되는데 뭐 김재성 코치가 얘기한 대로 뭐 최고의 회복의 보약은 승리로 인한 맞습니다. 그 기분이다. 지금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다 보니까 편하게 잘 것 같고 푹 쉬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브라질 상대한다. 그리고 황희찬도 돌아왔고 지금 모든 면에서
전력 구성상으로는 좋잖아요. 게다가 김민재 선수가 없는 공백도 못 느낄 정도였다고 네, 그렇죠. 얘기를 김찬성 코치가 한 정도니까 뭐 브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꼭 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포르투갈전을 임한 마음 자세 그대로 브라질을 상대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다. 아무리 뭐 브라질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최강팀이라고는 하지만 경기하기 전부터 주눅들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상대의 쟁쟁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4년간 해온 플레이를 잘 유지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게다가 사실 브라질은 네이마르 선수의 부상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물론 잘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파괴력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또 우리가 좋았던 게 지난 6월 달에 이 브라질을 한번 상대하면서 예방주사를 맞았고 그렇죠. 그때 힘든 걸 경험했다 보니까 오히려 브라질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시 6월에 한국에 왔을 때 브라질이 또 최상의 멤버였잖아요. 오히려 한국에 또 경기하기 일주일 이상 그렇죠. 일찍 입국을 해서 더 좋았어요, 컨디션이. 네, 오히려 홈팀인 우리보다도 더 좋은 몸 상태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브라질의 진짜 좋은 상태가 어떤 건지를 우리 선수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벤투 감독도 그 경기를 통해서 브라질의 장단점을 파악을 했었고 그것이 사실 그 브라질전이 뭐 포르투갈전 이번 월드컵 예선을 대비한 뭐 하나의 평가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6강전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 모의고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벤투 감독과 이 코칭 스태프의 분석 그리고 선수들의 자신감이 잘 어우러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또 브라질을 상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영상이 성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12월 6일 이제 화요일 0시에 일본과 크로아티아가 먼저 16강 경기를 치르는데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우리가 경기를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경기 승자가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가 8강에서 만날 거라고 하지만 한일전이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아, 충분합니다. 이미 연령별 대회 20세 월드컵이나 뭐 이런 이제 17세 월드컵 때 이런 연령별 대회에서는 한일전이 토너먼트에서 또 간혹 벌어졌거든요. 뭐 8강이나 4강이든 뭐 16강이든 이렇게 벌어진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성인 대회 이런 월드컵에서 이게 성사가 안 되리란 법 없거든요. 물론 축구에 이변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변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 이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큰 기대 갖고 재밌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준TV는 계속해서 이렇게 김성진 기자의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김재성 코치의 전문가적 선수 출신의 뭐 식견을 비롯한 정말 다양한 콘텐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흥미진진한 독점적인 콘텐츠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